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TV의 박현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했으면 일주일 미뤄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일주일 미뤄진 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2일 날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윤석열 대망론의 지지도가 17.2%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합쳐서 3등이었습니다. 1위는 이재명, 2위는 이낙연, 뭐 이런 순이었고요. 둘이 동률이었으니까. 그런데 11일, 지금 오늘 녹화하는 이날입니다. 이날 한길리서치인가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윤 전쟁인지 추한 전쟁인지 그거를 계속하는 와중이었죠, 지금. 그러면서 쉽게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게 또 맞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망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대박일지 쪽박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 수사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문제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 정권의 출범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2016년 12월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를 해서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최순실을 최서원으로 바꿨는데 박근혜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해서 양승태 사법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또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을 수사를 하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 쑥대밭의 결과에서 탄생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사건을 수사한 쥐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지분이 있다라는 자신감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까지 이어져 옵니다. 더군다나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을 연출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승승장구였죠. 이 양반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에 취임을 해서 그 해 10월인가요? 이때 이제 국정감사가 의뢰에 있으니까 거기서 법사위 국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사는 잘하는데 정무감각은 없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무감각이 없다면 총장을 하면 안 된다. 왜? 검찰총장, 검사장급 이상은 다 정무직들입니다.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건 뭐 악을 일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수사에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수사가 아주 개떡이 돼버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또 그 상황, 그 시대의 분위기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회의 여론도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무감각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2019년 8월에 느닷없이 조국 민정수석을 수사합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이 막 법무부 장관의 오르내 내리내 말이 많을 때인데 이때 당시에 이미 윤 총장은
조국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고서를 받아봤겠지요. 내사 보고서도 받아봤을 것이고 세간 여론도 살펴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물론 조국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 먹을래나요? 뭐 어쨌건 뭐 욕 먹어도 별 수 없죠. 조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좌파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강남 좌파라는 게 뭐냐? 1789년인가요? 프랑스 혁명 때 민중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와 하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좌파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이 좌파 지식인들이 대개 다 부잣집 자식들입니다. 민중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아무튼 혁명의 대의에는 뭐 찬성을 한다, 뭐 민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떠들어대는 자리가 대개 고급 음식점 아니면 지네 집이에요. 캐비어 먹어가면서 캐비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떠들어대는 자들을 캐비어 좌파라고 합니다. 그 캐비어 좌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강남 좌파입니다. 강남 좌파는 캐비어 좌파 변형쯤 되겠죠. 이 강남 좌파의 대표격이 조국 교수였으니까 이 사람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싫었겠죠. 검찰에서 느닷없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구속하지요. 뭐 웅동학원이 어쩌고 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 총장은 쑥대밭 만드는 게 특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건 쑥대밭을 만들어서 결국은 조국이 장관 한 달 정도 했나요? 그리고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호수 차관이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에 세 사람들은 검찰을 제대로 제어를 못했지요. 윤 총장이 당연히 자신감이 있는 데다가 현 정권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본인이 자신감에 차 있는 데다가 앞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들이 제대로 검찰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검찰은 당연히 기가 살게 되지요. 기가 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게 됩니다. 물론 명분이 뚜렷하니까 공식적인 반기는 어렵지만 수사를 통해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현 정권, 즉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이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별개 같지만 줄기를 따라가 보면 조국 한 사람한테 갑니다. 즉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다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나가면 소문 무지무지하게 무성해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아마 게이트로 비화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현재 검찰에 수사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게이트로 비화가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현 정권 출범의 지분을 갖고 있는 참여자, 공신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현 정권의 잘못되는 꼬라지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이 상처를 입는 것도 보기 싫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싹을 미리미리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잘못된 무리들을 처단함으로 해서 대통령을 온전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어쩌면 말입니다. 그게 윤석열 총장의 본심이었을 수도 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현 정권과 대항하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이런 윤 총장의 모습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면 속 쓰린 배에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신 격,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뭐 상상이 지나쳤나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어긋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조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왜? 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사고치고 하면 그거 뒤처리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하는 법을 뒤처리하도록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법조입니다.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뭐 대한민국이 어차피 진보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따져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보수적인 정당들 아닙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 총장이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태생이 그랬고 보수였고 현 정권은 출범에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을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24.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압도적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튼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을 차기 대권 후보라고 대망론의 선두로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윤 총장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즉 발광체가 아니었습니다. 남들하고 대립하고 하는 와중에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한 피사체의 역할을 많이 했죠. 본인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 것들이 보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죠. 하긴 뭐 이게 대중민주주의의 함정이긴 합니다만, 이놈의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고는 안 해. 그냥 겉으로 봐. 저 괜찮아 보여. 그럼 지지해. 따져보니까 꽝이야. 실속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이미지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이건 뭐 추미애건 다들 뭐 그 이미지, 지 이미지 살리려고 난리를 치죠. 대중들은 그 이미지에 속고, 그래서 찍고 나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 이러고 또 후회하고, 이게 웃기는 민주주의입니다. 아주 코미디 같은 민주주의인데 어쩌면 이게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의 숙명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석열이가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수에서 혹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황교안이처럼 되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망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망론이 진짜 대박을 칠지 쪽박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